오늘 강의 주제가요. 임신 중 만지기만 해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담쓰담 만지기만 해도 흡수가 돼서 태아에게 위험해요 하는 약물들이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알아볼게요. 무엇이냐면 먼저 기사 내용 보시면 만지기만 해도 피해야 될 임산부 금기 약물. 자, 건강한 아가를 출산하기 위해서 임신기간 철저하게 주의해야 되는데요. 요즘 아기도 잘 안 생기잖아요. 생긴 아이 귀한 만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어떻게 주의하면 좋을지 지금 우리 나이 때쯤 되면 우리 이행가족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임신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이미 임신 중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많이 알려주시자 하고 준비해 봅니다. 네 가지 인부 금기 약물 중 일부는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피부 접촉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혈류를 통해 뱃속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신기하네요. 피부에 흡수가 돼요? 네, 맞습니다. 피부라고 하는 우리 인체의 이 피부는요, 하나의 장기예요. 좀 끔찍하지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아저씨가 이렇게 당신의 피부를 들고 있잖아요. 이 피부가 굉장히 넓고 많은 부분을 인체에서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기하면 오장, 육부를 이야기하는데요. 오장, 육부 중에 큰 간보다도 간의 무게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게 피부의 무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는요, 새처럼 호흡도 합니다. 피부는요, 입으로 먹는 것처럼 흡수도 합니다. 피부는요, 우리가 코로 호흡을 뱉고, 입으로도 뱉고, 소변으로도 뱉고, 대변으로도 뱉는 것처럼 피부도 분비를 합니다. 와, 이 많은 역할을 하는 이 피부가 흡수의 기능, 분비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 자, 이때 임신 중에 흡수의 기능을 해버리는데요. 흡수하게 됐을 때 인체에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 버려요. 입으로 먹으면 침이 섞여서 위에가 섞여서 흡수가 돼, 장에서 흡수가 되더라도 간이 해독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독물은 안 돼 하고 혈액으로 안 가는데 피부로 들어가는 약물이나 로션이나 제품군들은요,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뱃속 태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피나스테리드, 탈모 있는 분들, 이 탈모, 유전성 탈모로 이 중간머리 있잖아요. 소갈머리, 여기가 없는 분들, 아무리 대머리이신 분들도 주변머리는 있으세요. 그쵸? 대머리 중간에 없는 게 성호르몬, 유전성 성호르몬에 의해서 탈모되시는 분들의 특징이거든요. 자, 이런 분들이 먹는 약이 피나스테리드라고 하는 약물이에요. 자, 피나스테리드라고 하는 이 약물을 임신 중에 만지기만 해도 태반을 통해 흡수될 경우 호르몬의 생성이 어떤 호르몬이냐면 이게 남성에게만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게 돼요. 이때 남성의 생식기에 기형을 만듭니다. 자, 태아가 남아일 경우, 여자 말고 뱃속의 아기가 남성 아이일 경우에 성기가 형성되는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은 탈모약인 피나스테리드 성분약을 만지는 것조차 삼가해야 합니다. 단상자, 우리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도 만지지 말라는 주의 문구가 있는 게 바로 이 남성 탈모약이에요. 자, 남성 탈모약, 다시 임산부가 뱃속의 아기가 남자아이일 때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드는
전립선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쳐요. 이 약이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 전립선 비대증 약이 프로스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프로스카라고 하는 약은 피나스테라이드의 5배, 5mg짜리예요. 5배. 자, 이 5배의 프로스카를 먹었더니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이 약을 먹었더니 머리가 난 거예요. 머리털이 난 거예요. 부작용이죠. 자, 이 부작용에서 아 그래? 그럼 머리카락이 나는 약을 개발할 수 있겠다. 해서 5mg짜리 피나스테라이드를 1mg만 넣는 게 피나스테라이드예요. 성분이 같아요. 양이 틀린 거야. 근데 이거를 임산부가 만지면 안 된다고. 그럼 당연히 이것도 만지면 안 되죠. 맞죠? 전립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비대해져서 소변 출이 약해지고 심각하면 소변 보는 것도 못 보게 되고 뭐 피 오줌이 나오는 이런 질환이 남성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의 아이가 남자였을 경우에 이 남자 아이의 전립선에 기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다시 피나스테라이드는 프로페시아라고 부르는 이 성분은 1mg이고 프로스카는 전립선 비대증 에 도움이 되는 프로스카예요. 둘 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스카를 4개로 나눠 먹으면 1.25mg이네. 프로페시아가 약값이 좀 비싸요. 남성 탈모약이. 그래서 많이들 지금 현재 어떻게 드시냐면 전립선 비대증약 프로스카를 구매해서 4분의 1 쪽으로 나눠서 하루에 하나씩을 먹고 있어요. 탈모 때문에 머리카락 날려고 전립선 비대증 예방하기 위해서 프로스카를 처방받아서 이거를 머리털이 나는 곳에 먹는다고요. 그때 이 칼로 나눴을 때 코팅이 없어지면서 이 가루가 만약에 임산부들에게 묻었거나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의해야 돼요. 주변에 알려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셨죠? 또 있어요. 두 번째. 에이즈 치료나 C형 간염으로 먹는 리바비린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자, 이 약의 태아의 세포 분열을 억제해 유산과 기형,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건 아기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해라. 유산될 수도 있고 아가가 유산이 안 됐다면 기형을 출산할 위험이 높다. 그 약이 C형 간염 환자나 H 치료제로 먹는 이 리바비린이라고 하는 약이다. 이것도 임산부가 임신 계획이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절대 만지시면 안 된다. 아셨죠? 자, 그 약을 잠깐 볼게요. 리바비린으로 만든 약들이 있어요, 여러분, 연고. 나 C형 간염 아니고 H도 아니야. 근데 이런 연고 하나쯤은 써본 적이 있으실 거야. 입술에 포진 있죠. 단순 포진이라든가 헤르퍼스 포진으로 인해서 포도당 균이 뽀글뽀글했을 때 가렵고 뭔가 포진이 올라와 할 때 바르는 아시클로버 발라본 적 있을지 않을까요? 자, 리바비린이라고 하는 연고는요, 대상포진 환자들이 많이 써요, 여러분. 그러면 임신 중에 대상포진이 생길 수 있거든요, 면역력이 약해서. 의사한테 가기 전에 집에 있는 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내 엄마나 내 가족이 사용하고 있었던 연고를 나도 모르게 무심결에 헤르포스 생겼다고 임신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막 바르시면 안 된다고. 이해되시죠? 자, 의사 처방에 가게 되면 의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모르고 집에 있으니까 임신 중에도 옛날에 했던 것처럼 바르거나 쉽게 연고를 짜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연고를 바를 때도 면봉으로 써야 되지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의사항은 다들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봅니다. 그리고 연고의 사용법에 주의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그 아시클로바 이런 포진을 얘기해. 단순 포진도 마찬가지고 포도당 구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대상 포진에 쓰는 연고, 입술 연고 뭐 이런 거. 자, 주의 문구가 임신, 수유 중 주의,
뭐라고 돼 있어요? 임신 초기 사용 시 태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 중의 경우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고 병원을 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임산부들은요, 내가 있는 집에 있는 연고를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으로 받아서 먹고 발라야 된다. 주의하셔라. 이 얘기십니다. 아셨죠? 이번에는 세 번째로 여드름 치료제예요. 제가 이게 되게 걱정되는 게 여드름이 있는 여성이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하고서도 여드름이 있으니까 수시로 여드름 화장품, 여드름 연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염려를 안 하고 써서 아기가 생긴다면, 아기가 생겼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썼다면 저 이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요즘 임신하기도 힘든 요즘 세상에 아기를 임신했는데 나도 모르게 먹고 바르고 썼다면 어떡하나 병원에 가셔야죠. 빨리 가셔야죠. 자, 피지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여드름을 억제하기 위해서 바르는 이 연고. 태아의 두개골, 얼굴, 심장, 목, 손가락 등 심각한 기형을 초래할 수 있어 임신을 계획하거나 임신 중이라면, 진짜 계획하거나 임신 중 절대 복용이나 바르는 거를 금지하셔라. 여드름 치료제를 너무 흔하게 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성분들이 얼굴에 뭐가 하나만 올라와도 요즘은 이렇게 바르는 패치도 있더라고요. 스르르 가라앉는 너무 편하게 피부색으로 살색으로 돼 있는 패치도 있어요. 여드름 치료 패치. 전 이런 것도 너무 염려스러운 거예요. 왜 너무 흔하게 쓰니까, 편안하게 쓰니까. 근데 결혼을 안 했어도 임신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조심스럽다라는 거지.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자, 그리고 여드름 캡슐이 녹아가지고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도 위험합니다. 아까 경부에 피부에 흡수되면 혈관으로 바로 투과돼서 아기에게 더 치명적이거든요. 그 경피독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소티논이라고 하는 여드름 치료제는요. 주의 문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문구가 임산부 금지. 그리고 어떤 약과도 병용하면 안 되고 헌혈도 하면 안 돼요. 헌혈도 안 받아줘요. 왜 옛날에 문신한 사람들이 문신한 이후에 헌혈 안 받아줘. 이런 말 들어보셨어? 우리 눈썹 문신하고도 헌혈 돼요? 안 돼요. 6개월에서 뭐 1년, 2년 전에는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했는데 피부로 흡수가 되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기 때문에 근데 이 성분이 몸 밖으로 언제 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어떤 사람은 빨리 나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늦게 나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늦게 나가는 사람의 몸에 지방이 많은 사람, 비만인 경우에. 근데 언제 나갈 줄 알아? 모른다고요. 그래서 헌혈도 금지돼요. 여드름 치료제 약은. 와, 이번에 하셨죠? 모르셨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들 모르시냐고요.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로아큐텐, 아큐텐, 여드름 치료제 약으로 무지 많아요. 먹는 약, 바르는 연고약, 먹는 약, 바르는 약.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임산부라면 내가 만약에 내 집에 임신 전에 여드름 치료 연고, 패치, 뭐라도 연고가 있었다면 버리시는 게 맞아요. 진짜 버리셔요. 왜냐면 만약을 조심해서라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절대 만지지 마라. 상자 박스까지도 만지지 마라. 아셨죠?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남성 호르몬제예요. 남성 호르몬 이게 그 발휘하시는 분들이 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들 바르는 연고, 겔, 그리고 패치 무지 많아요. 먹는 거. 나도 모르게 해외에서 직구인데 근육에 좋아, 다이어트에 좋아 했는데 이런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요. 남성 호르몬 제가 전혀 남성 호르몬을 살려고 한 건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성분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해서 사서 먹다 보니 근육 생기고 너무 좋아. 활력도 생기고. 알고 보니 남성 호르몬제가 묻어 있을 수 있다고요. 들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내 남편이 먹거나 발랐어. 근데 내가 임신 중이야? 엄청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임산부의 피부를 통해 흡수될 경우 태아의 성기에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남성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호르몬이 엄마의 뱃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따라서 해당 약물을 바른 남성과 피부 접촉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어. 임산부는 이 약을 사용하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피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임산부가 저 남자가, 저 남친이, 아니 저 남동생이, 아니 오빠가 이걸 썼다라는 거 알까 모를까? 모른다. 모를 수도 있다. 난 이런 게 또 궁금하네. 내 남친은 아닌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압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나 이런 것도 궁금하네. 자, 배우자나 가족이 사용하는 약물도 임산부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필요하다. 자, 테스토스테론 계를 바른 남성과 피부 접촉이 이루어질 경우 성호르몬이 흡수되어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배우자가 해당 약물을 사용 중이라면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피부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잠깐만 배우자라면 쓰지 말라고 해야지. 아 배우자랑 스킨십이 없나 보다. 하지 말. 배우자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냥 안 된다고 해. 뭘 긴 바지 입으래.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긴 바지? 배우자인데 쓰지 말아야지. 다 버려야지. 그리고 여러분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과 관련된 제품들이요. 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겔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그리고 먹는 약들도 너무 많아요. 특히 운동선수들이 가끔 한약 먹었는데도 남성 호르몬에 도움이 되는 걸 먹어서 잘못해서 걸리잖아요. 너 약물 먹었어 하고 안 먹었는데도.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파스 발랐을 뿐인데 파스라고 생각했는데 아 근육 이완제라고 생각했는데 뭐 호르몬제여가지고 걸리고 도킹 검사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예요. 경피 흡수가 그래서 무서운 거야. 패치 남성분들 근육 만들려고 바르는 패치들. 근데 요즘은 이 갱년기 남성에게도 갱년기가 있잖아요. 갱년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을 처방해요. 그러면은 남성 갱년기라면 내 딸아이가 아빠가 내 딸이 임신 중일 수 있잖아. 그쵸? 이런 거 주의하셔라. 못 모르고 뭐 애가 임신했는데 내가 갱년기약 먹는다고 뭔 상관? 놀러 왔다가 만질 수도 있겠다. 그쵸? 알면 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저는 하고 싶습니다. 알지 못하고 피하지 못해서 일이 생기면 누구 탓도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아가를 만드는 게 엄마가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한 아기는 나의 평생의 말년운이라고 하는 자식복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임산부들이 먹는 거, 건강기능식품, 뭘 먹어야 될지 저는 오늘 좀 많이 이렇게 알리고 싶거든요. 볼게요. 실제로 임산부들의 영양제 기사 내용을 가져와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분영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먼저 볼게요. 자, 좋은 비타민C 영양제를 고르려면 임산부뿐만이 아니지만 진짜 임산부는 화학 부영제가 사용된 제품을 피하는 것이 좋다. 자, 화학 부영제는 뭐냐면 타블렛, 알약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화학 부영제인데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며 원료 가루가 부스러지지 말라고 손에 묻지 않는 거 이런 첨가물들을 넣습니다. 그 첨가물의 이름이 뭐냐면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화학 이름이 들어가요. 이산화규소 들어는 봤나? 실리카라고도 해요. 여러분 김 먹을 때 제습제라고 그래가지고 수분제라고 그래서 꼬실꼬실하라고 습기 차지 말라고 넣는 거. 그 실리카를 풀어서 쓰면 이산화규소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넣는다고요? 김 먹을 때는 먹지 말라면서 여기는 넣는다고요? 넣고 있다고요. 모르시니까 먹고 계시는 거고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여기서 마그네슘 눈 떨리는 약 아니에요. 마그네슘 단일이면 마그네슘 미네랄이지만 스테아린산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예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코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영문으로 적혀 있는 경우 있어요. H
PMC, 앞대가리를 떠서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 셀룰로스라고 하는 전분가루, 100% 천연은 아니에요. 자, 이걸 넣어요. 왜? 제품의 보존기간을 길게, 그리고 분말이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제조사가 생산할 때 생산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먹어요. 건강기능식품을 사 먹으면 우리는 그거를 돈을 지불하고 먹어요. 제조를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성분을요. 근데 임산부라면, 아니 어떻게든 조심해야 되니 임산부라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실제로 스타레산 마그네슘의 식품 안정품 안전처 독성 자료에 따르면, 자, 이거예요. 식품 만드는 데 썼던 이 성분은요. 이 아이의 독성 실험 결과는 뭐냐? 스타리산 마그네슘을 투여한 실험 쥐에게서 요로 결석이 발견됐어요. 자, 쥐한테 실험 결과예요. 사람에게는 미친다, 안 미친다? 강의를 듣는 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쥐 실험을 하잖아요. 우리 유전 정보랑 많이 다르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요로 결석이 생겼다면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을까?